오늘 우리 영덕에서 김명중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6분의 선생님들하고 우리 영덕발전연구회 한 15분 정도의 회원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온라인 줌으로도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덕에서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영덕의 발전을 위한 공부 모임을 하는 것은 아마도 영덕이 생기고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인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영탁 대선배님 오셨는데 한영탁 선배님 인사 이렇게 제가 모시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탁 대선배님 오셨습니다. 영덕신문 또 사장도 하셨고 세계일보 논설위원도 그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국민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여러분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른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책자가 2개가 이제 배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행사와 관련되는 제2회 영덕발전정책 세미나 이 책자이고요. 또 지난번에 한 제1회 영덕발전정책 세미나 책자도 있습니다. 그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영덕군에서 저희 영덕발전연구회와 같이 세미나를 1년 동안 펼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걸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에는 10월 달에 영덕에서 교육을 주제로 해서 이제 큰 행사를 치렀고, 이번 제2회는 수소, 드론, 만화 웹툰 산업을 가지고 사례 연구를 하는 행사입니다. 우선 개회 및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만 좀 소개를 드리면, 우선 영덕군에서 김명중 기획실장님 오셨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좀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덕발전연구회 남희용 수석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대변인 소개는 여기로 마치고요. 그 다음 우리 개회사 박영호 영덕발전연구회 회장님을 대신해서 박영호 회장님이 작성하신 그 내용을 남희용 수석부회장님께서 대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덕발전연구회 박영호 회장님께서 참석 못하셔서 제가 대신으로 기획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덕발전연구회 수협부회장 남용입니다. 기획사 고려대학교 현장과 온라인에 많이 참석해 주신 회원들, 영덕군민 출항민 반갑습니다. 김광열 영덕군수님, 손덕수 영덕군의 의장님, 남우식 재경 영덕군 향후 회장님, 영덕군의 김명중 기획실장님, 과장님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영덕 출신 교수, 연구원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모여 고향 영덕을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뜻에 다같이 뜻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영덕 발전을 위한 연구와 발표를 하여 영덕군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영덕발전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 이래
2021년 2회를 온라인 중으로 연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김광길 군수님의 취임과 함께 저희는 한 단계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덕군과 저희는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장을 같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군의 지원을 받아 군정에 꼭 필요한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연구회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거나 전문가를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했습니다. 지난 5회에는 10월 13일 영덕에서 영덕군의 교육 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동상현에서 물러신 김동수 교장 선생님께서 영덕의 초등, 중등, 고등의 교육 현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병수 교수는 예천 학교를 영덕군에 설치하였고, 김인현 교수는 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멘토링의 활성화가 중요하고 그 예로서 영예 중고등학교 동창회의 사례를 들어줬습니다. 이어진 토론회는 지역의 고등학교 통합 제안과 영교위의 장학사업의 확대 등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제6회 영덕발전 연구회 세미나 제2회 영덕발전 적격 서문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총화인 드론의 사용,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 경기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드론은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널리 사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미 창수에서도 드론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에너지로 각광을 받습니다. 영덕군에도 청정 에너지로의 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발표와 문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만화 웹툰 산업을 영덕에 접목시키는 강의도 흥미롭고 시사성이 큽니다. 오늘 처음으로 고려대학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준비해 주신 김인현 상무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회가 영덕군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연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하도록 도와주신 김광길 군수님, 김병권 부군수님, 선북수 의장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영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셔야 되지만 영덕발전연구회 박영모 회장입니다.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나무식 재경항우 회장님을 비롯한 출항인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에 꼭 함께하고 싶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드리는 점에 양해를 구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영덕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은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들렸던 수소, 드론 산업 등의 첨단 산업을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내어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시적절한 주제라고
여겨집니다. 애니메이션 역시 병곡면에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테마파크와 함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색다른 체험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미나가 영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군에서도 출항인 분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다가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는 강구 해파람공원 일대에서 영덕 대게축제가 개최됩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출항인 여러분의 관심으로 보다 많은 분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향 영덕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군민과 출항이 곁에서 함께 새로운 영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덕군의회 원장 손덕수입니다. 오늘 영덕의 백년무대를 준비하는 영덕발전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영덕군의회 온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드리기에 된 점을 너그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영덕발전연구회 박영모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주제를 맡아주신 우향수 단장님과 김병수 교수님, 그리고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김경길 교수님과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출신의 석학 교수, 전문가 분들로 구성된 영덕발전연구회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다양한 분야의 정책 세미나를 발표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초석과 이정포 역할을 맡았으며 오늘 우리 영덕에 많은 공헌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수소산업과 영덕문화산업의 발전 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은 탄소 중립과 더불어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 경기를 돌리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세미나는 아주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영덕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이를 영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덕 발전 연구의 무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제가 그 재경영덕군 향후회장 남은식 회장 대신해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 영덕은 예로부터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우리의 고향 영덕의 발전을 위하여 학자, 연구자,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로는 영덕 출신 박사들의 모임으로 1998년 결성된 박영회가 있었습니다. 그 후신으로 2019년 영덕발전연구회가 결성되어 올해로 3년이 되었습니다. 박영호 회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 모임이 회를 거듭할수록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5회와 금번 6회는 영덕군청과 함께 영덕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5회에서는 영덕 교육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영덕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6회 세미나에서는 수소, 드론, 만화 웹툰을 영덕에 도입하여 접목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인구 소멸 시대에 우리 고향 영덕도 소멸의 위기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고향 영덕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는 교육 제도가 잘 정비되어 학부모들이 영덕으로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종 산업이 융성하여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5회 세미나를 교육으로 잡고 이번 제6회 세미나를 미래산업, 수소, 드론 그리고 만화 웹툰으로 잡은 것은 합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영덕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덕 군민과 출향인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앞서고 전문가들의 행정을 지원하고 국민과 출향인이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우리 영덕군은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님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부디 오늘 이 세미나가 고향 영덕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재경 영덕군 향후회장 남훈식 대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병수 교수님 지금 들으셨나요? 아직 안 들으셨죠? 지금 안무를 했는데 예, 지금 아마 지금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갖고 곧 나온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요. 여러분들 81페이지에 가면요. 지금까지 우리 그 영덕발전연구회가 해온 그런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편에 81페이지, 81쪽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가면은 제1회 세미나를 이제 성공리에 마쳤다는 이제 보고입니다. 이런 내용이 고향신문과 이제 영덕신문에도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첫회 제1회에서는 영대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철학적인 우리가 토론을 했었는데 서울대학 이승모 교수님께서 영덕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울에는 서울학이 있고 영덕에 영덕학이 있다 이렇게 학문적인 차원까지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덕의 건설로 또 영덕의 인재 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우리가 했었고요. 그날 많은 분들이 첫 발표회 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영덕 발전 연구회 8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12월 3일 날 2020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 1강은 영덕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재단의 서영수 성인이사께서 나오셔가지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제 감명이 깊었습니다. 영덕에도 이런 이제 문화적인 그런 이제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양천세운동이라고 축산 인구의 정교각이 있는데 그 정교각에 얽힌 그런 3대 효자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길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바이오 소재 기술 이야기를 하셨고 또 김정숙 교수가 이제 캐릭터 산업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가면 제3회 세미나가 2021년 7월 8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좀 기억나는 것이 특이하게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희범 장관님의 이제 부친의 고향이 이제 창수 일량이다 이렇게 하셔서 본인도 고향이 영덕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나와 계신데 남석순 김포대학 교수님께서 그 우리 게시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경과를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오늘 그 책 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문산호 관련해서 유영주 그 장사 전투 유격 농지회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노고를 끌으시고 그 장사리 전투하셨던 1950년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큰 감동을 우리가 이제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3회 때 또 우리가 한 것이 우리 고향의 그 양대 그 고등학교 영덕고등학교와 영해고등학교가 이제 학생들 진학 그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교장 선생님들이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제4회 영덕발전 세미나가 있는데 이때는 또 우리가 이제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부엌리가 여천 뉴딜 300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있었는데 부엌리 총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그 부엌리 어촌 뉴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아주 소상히 해주셔서 우리 참 영덕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했었고 그리고 축산항을 이제 오징어 덕구로 만들자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했고 그다음에 영덕 학사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9페이지에 바로 이제 지난 그 세미나입니다. 오늘 나오셨습니다만 김명주 실장님을 모시고 영덕 그 교육의 현 상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병수 교수께서 이제 웹툰 전공 특성화본을 또 한번 만들어보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6회 영덕발전연구회 우리가 2회 영덕 정책 세미나를 이 자리에서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그간 6회, 5회에 걸친 발전연구회 세미나 경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수 교수님 계시나요? 예. 예, 예, 그러면 교수님, 네. 그럼 일단 교수님께서 일단 바쁘시니까 발표와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금 혹시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접속을 했는데요. 혹시 들리시나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아니요, 시간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할 게 좀 있어서. 아, 그러면요, 5분 뒤에 할게요. 우리가 사진 촬영 좀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예.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는 접속을 해 있는데요. 노트북으로 접속을 해야 저희가 발표하기가 편한데 암호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계속 입력을 해도 핸드폰에서는 타이핑할 수 있는 텍스트가 잘 떠서 암호를 그대로 입력할 수 있는데 노트북 상으로는 붙여넣기가 안 되니까 그냥 임의로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혹시 노트북으로 제가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해드릴게요. 예. 줌 주소. 노트북으로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게 붙여넣기도 안 되고. 나오셔가지고 사진 좀 찍읍시다. 네네. 그 사진 찍으시는 동안 제가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김경수 교수. 네. 네. 아니 근데 거기 있는 거를 그 자판에 있는 걸 가지고 치니까 되던데.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제가 지금 잘 안 되냐면 돼 있더라고. 예, 스마트폰에서는 자판으로 치니까 자판이 어떻게 입력되는지가 다 확인이 돼서 알 수가 있는데 노트북에서는 제가 들어가는 자판이 지금 대문자 K, 소문자, 그다음에 느낌표, 그다음에 또 갈로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느낌표 3개야. 느낌표 3개. 예, 느낌표 3개인데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보통 이런 비밀번호는 0000이나 1111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저를 초대를 해서 암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으로 들어가시면은 제가 톡으로 들어갔는데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가지고요. 예. 제가 지금 이거 대문자를 입력했는지 소문자를 입력했는지를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 그다음에 영문으로 입력하는지 한글로 입력하는지 제가 메모장에다가도 열어서 한번 체크해보고 하는데 그대로 했는데도 계속 입력이 안 돼서 잠깐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급이 좀 들으시 계십시오. 급하게 들으시라고 좀 마치고. 꺼림 없는데 왜 안 된다지? 그러면 일단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진 촬영부터 하십시오. 예. 정식 어디가 있습니까? 했어요. 집에서 하고 왔어요. 그러면 동영상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러고 예, 거기서 좀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거기서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를 우리가 열어드리면 되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열어드려요. 거기서 열어주십시오. 네. 네, 교수님, 그래서 다음 하시면 우리가 넘겨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커피 맛이 어떻습니까? 저는 커피가 없네요. 조교가 저는 어떨까? 이걸 드시죠. 이거 내가 먹어야 이제 끝내. 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김병수 교수님 소개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병수 교수님은 정말 영덕 고향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전도 양양한 그 영덕을 대표하는 학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명대학 예술론 속에서 성명대학이 정말 좀 탑이 대학인데 성명대학으로 옮겼습니다. 박수 한번.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성명대학으로 좋은 네, 학교 네, 감사합니다. 오시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김병수 교수님부터 이제 만화 웹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그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 발표를 하면서 그냥 제 그 이력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그 제가 이제 만화 웹툰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좀 디테일한 말씀을 잠깐 몇 가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화 웹툰계에서는 작가로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정책이나 행정적인 거에도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2011년에 그 우리나라에 이제 만화진흥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 만화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 뭐 학생들에게 조금 그 차단을 하는 이제 그런 문화라는 게 인식이 좀 많았는데 이제 만화계에서 지난 한 100년 정도의 역사가 되는데요. 만화도 이제 산업적으로 진흥의 대상이다라는 인식 전환을 좀 가져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추진위원회 본부장을 맡아서 이제 실무를 다 총괄을 했었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만화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2002년부터 수립이 돼서 진행을 해 왔는데 제가 이제 1차, 2차에도 뭐 참여를 했지만 2014년, 2019년에는 이제 창작 분과의 분과장으로 역할을 맡아서 우리나라 이제 만화 웹툰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고요. 다음. 그리고 또 2017년부터는 그 제가 이제 대전에 2012년에 대전의 모건대학교에 이제 2012년에 교수로 부임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부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작가로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대전에 있는 지역이죠. 지역에 있는 이제 대전에 가서 그 이제 교수로서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야, 지역의 만화 웹툰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뭐 그래서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 만화 웹툰 산업 발전 세미나라는 걸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대전이라든지 부산이나 순천 뭐 등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화 웹툰 산업을 활성화하는 일에도 역할을 좀 많이 해왔는데요. 뭐 올해도 11월 초에 만화의 날 기념식에 맞춰서 이제 지역 만화 웹툰 산업 발전 세미나를 대전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요걸 그동안에 이제 그런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만화 웹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전략 연구라는 그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화 웹툰 산업이 그 수도권이나 뭐 보통 많은 콘텐츠 산업들이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광역시 정도나 근데 만화 웹툰은 거의 유일하게 뭐 영덕에서도 뭐 작가 한 분이 가서 공간만 주어지면 작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량화된 가벼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또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산업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다음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대전에서 제가 가서 처음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고 원래 부천에서 이제 입주 공간이랑 진흥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부천이 우리나라의 만화 산업의 웹툰 산업의 메카가 됐는데 대전에 있다 보니까 특히 대전하고 충청권이 만화 웹툰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배출이 되는데 제가 있는 모건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서울이라든지 굳이 부천에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그런 진흥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건 어떤가라는 그런 역발상을 통해서 2015년에 제가 대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의 만화 웹툰 창작센터라는 거를 시장님 공약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제가 이제 처음 만들었고요. 이제 요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현재 그 문체부하고 제가 손을 잡고 기획서도 제가 다 쓰고 뭐 기재부까지 쫓아가서 설득을 해서 웹툰 캠퍼스라는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19년부터 문체부에서 이제 전국에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현재 11개소가 개설이 돼 있고요. 대전 웹툰 캠퍼스가 이제 2015년에 창작센터 만들고 나서 2019년에는 최초의 이제 웹툰 캠퍼스로 전환이 됐고 순천이라든지 부산,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경주에 웹툰 캠퍼스가 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울산이라든지 세종 같은 경우에도 웹툰 캠퍼스가 만들어졌는데 이 웹툰 캠퍼스를 만드는데 아주 뭐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해왔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국제 만화가 대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1996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같은 그런 그 아시아권 중심이긴 한데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참여하긴 하는데요. 이제 각 나라의 만화가들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이 5개 나라를 1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그 친선 교류 전시 그다음에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 2015년에 이제 한국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실행위원장을 맡아서 한국 대회를 잘 치렀고요. 이제 2015년은 또 제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대전으로 유치를 해서 대전에서 행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열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국 대회가 다시 열리면은 제가 또 그런 역할을 맡아서 활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화가들의 어떤 국제적인 그런 연대에도 제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대전에서 제가 대학 만화 웹툰 자페어라는 행사를 또 창설을 해서 그 행사를 또 총괄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의 만화 웹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만화 웹툰 기업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 만화과가 웹툰과가 아마 지난번 제가 발제도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 18년에 17개, 18개에서 지금 현재 4년 만에 50개를 돌파했습니다. 만화 웹툰 전공이. 올해만 해도 거의 7, 8개의 신설과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해서 많은 인재들이 지금 그 배출이 되고 있고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그 지금 그 기업에 이렇게 찾아가고 또 기업에서 학생들을 찾기 위해서 일일이 대학들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떻겠나라고 제가 발상을 해서 작년에 이제 대전에서 대학 만화 웹툰 자페어를 만들어서
올해는 행사가 한 3배, 4배 규모로 더 커졌습니다.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이제 올해 행사인데요. 그래서 이 행사가 이제 문체부에서 또 채택이 돼서 2023년에는 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아주 대형으로 저기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도 제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올 이제 12월 16일 날 이제 협약식을 앞두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 같은 포털들에 연재하는 그다음에 현재 한 30개 정도의 웹툰 플랫폼이 있는데요. 작가들의 그 활동이 굉장히 노동력이 좀 현재 작년에 국감에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웹툰 단체들이 만화 단체들이 참여하는 웹툰 상생 협의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학계 대표로 참여해서 원래 다음 주죠 16일 날 이제 협약문을 이제 발표하는 걸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만화 웹툰 협단체 실무자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제가 또 만들어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좀 자랑 삼아 넣어놨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오셨을 때,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두 분 다 후보 시절이었는데요.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왔을 때 제가 이제 대표로 이렇게 사회도 보고 또 안내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끄럽지만 하여튼 오늘 좀 제 자랑을 조금 넣었는데 만화 웹툰계에서 굉장히 제가 뭐 아주 주도적으로 대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굳이 오늘 이렇게까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는 그동안에는 제가 이런 뭘 말 그대로 이제 만화 웹툰계에서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의 이제 영덕이 고향에 사실 이제 이러한 제 그동안의 성과를 조금 좀 반영을 해서 뭔가 좀 만화 웹툰 아니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뭔가를 좀 만들고 싶은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좀 바쁘기도 하고 했지만 만화 영덕 발전 연구회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오늘도 사실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좋은 좀 결과들을 한번 도출하고 싶어서 뭐 좀 민망스럽지만 저 앞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본격적으로 오늘 발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웹툰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은 조금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들 조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코믹스라고 불러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세로로 보는 이렇게 스크롤로 해서 보는 웹툰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나 작품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프리미어리그고 우리가 메이저리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웹툰 산업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웹툰 산업의 발전표를 보시면 오른쪽을 향해서 거의 45도 각도 이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전 세계 콘텐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거의 한국의 웹툰 산업만 유일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뭐 거의 1년에 50%씩 뭐 심지어는 100%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만화 웹툰 산업은 뭐 저희가 마침 또 우리가 종주국이니까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주도적으로 한번 다가가 볼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미국, 일본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면 구글 플레이 만화 앱 순위에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라인 웹툰이 이제 1위, 라인 망가가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피코마가 라인 망가와 라인 그 웹툰을 꺾고 2020년에 1위로 다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만화 시장을 놓고
웹툰 시장을 놓고 한국 기업들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축을 벌이는 이제 그런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카오에서 출시한 웹툰 앱 피코마라는 거는 전 세계 그 게임을 제외하고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보면 우리가 뭐 트위터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같은 우리가 아주 흔히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런 앱들하고 경쟁을 했는데도 거의 뭐 10위권에 육박할 정도로 그 앱 자체로도 또 만화 앱이 굉장히 성공적인 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이제는 웹툰을 벗어나서 웹소설이나 음악,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그 북미의 웹소설 뭐 기업을 아예 직접 인수를 한다든가 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단순한 만화 웹툰 서비스하는 회사가 아니라 만화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캐릭터, 음악 등등 그 영화, 드라마까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제는 검색을 제공하고 SNS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주력 산업으로 지금 앞장 세우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만화 웹툰은 뭐 단순하게 그냥 만화 웹툰 작품으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영화나 드라마, 게임, 뮤지컬, 뭐 웹소설 등등 해서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의 음악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과 또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 좀 지자체에서 그 만화 웹툰 아니면 이제 캐릭터를 활용한 성공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아마 제가 처음 발제할 때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요. 이제 또 군의 관련자분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축약 해석을 가지고 왔는데 뭐 아마 지자체들이 대부분 다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마 쿠마몬일 겁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이 쿠마몬이 그 일본 쿠마모토 현에서 만든 캐릭터인데요. 한때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지자체 캐릭터입니다. 다음. 이게 상품화된 거고요.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시에서 만든 이게 이제 고양시의 공무원 분께서 왼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무원 분께서 간단하게 스케치해서 만든 캐릭터인데 이걸 나중에 이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 같은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붙어서 이제 캐릭터화 시켰는데요. 이제 고양시가 고양이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이름이 고양시이기 때문에 고양이 캐릭터를 대표로 내세워서 또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캐릭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자체 캐릭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네, 이건 상품화된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해남 농원이 그 해남시가 원래 이제 절임 배추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이 농원에서 농사 지어서 절임 배추 판매하시는 분이 단순하게 절임 배추 전국에 택배를 할 때 그 일반 박스에다가 넣어서 보내는 것보다 뭔가 좀 그 고객들이 좀 좋아할 만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해서 고민해서 이 농원의 주인께서 직접 배웠답니다. 일러스트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배추가 이 트리케라톱스랑 비슷하잖아요. 공룡. 그래서 거기에다가 착안을 해서 해농이라고 하는 이 해농이라는 이름은 또 네티즌들이 붙여줬다고 하는데 이런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절임 배추 판매를 했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뭐 같은 값이면 이런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을 구입하는 게 요즘 독자들의 이제 그 고객들의 심리죠. 심지어 여기 흑요석이라는 네티즌 같은 분들은 팬아트라 그러는데 이런 해농이가 너무 좋아서 이 비슷한 유사한 아니면 이걸 활용한 캐릭터를 그려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전국에 이런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캐릭터 보유율만 해도 거의 86%입니다. 영덕도 뭐 제가 만들었던 덕이대장 같은 캐릭터도 있고 또 호버트도 활용도 많이 했는데
이제 다음 뭐 이런 캐릭터들의 문제점은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쿠마몬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1조 원 이상의 그 매출을 올렸지만 최근에는 인기가 많이 시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야기가 있는 캐릭터는 생명력이 지속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캐릭터들은 콘텐츠가 없는 캐릭터들은 생명력이 좀 짧다는 게 단점입니다. 다음.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이버의 네인저스와 카카오의 프렌즈라는 캐릭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모티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캐릭터들은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의 SNS 서비스를 통해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있지만 이 캐릭터들은 스토리나 세계관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 캐릭터는 알고 보면 토끼 옷을 입은 단무지이기도 하고요. 다음. 또 프로도라고 하는 개는 잡동태생의 우울한 콤플렉스 덩어리고 다음 어피치는 복숭아 나무에서 탈출한 개구쟁이 소년이고 다음 레인저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품화되어 있는데 이런 레인저스에 나오는 네이버의 캐릭터들도 다 세계관과 이야기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장 대표적인 그 만화 콘텐츠를 활용한 성공 사례로는 우리가 일본 그 사카이 미나토시 도토리 현의 다카이 미나토시에 있는 미즈키 시게루 로드를 대표적으로 많이 꼽는데요. 여기에 그 미즈키 시게루라고 하는 이 사카이 미나토시 출신의 요괴 만화가가 있습니다. 이 요괴 만화가가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요괴 만화가인데요. 이 미즈키 시게루가 본인의 요괴 캐릭터들을 자기 그 도시에 사카이 미나토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가지고 사카이 미나토시에서 매년 조금씩 그 이제 저기 시 당국의 예산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뭐 기업이라든지 또 상공인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미즈키 시게루 로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미즈키 시게루 역 앞에 있는 그 캐릭터 그림이고요. 그 미즈키 시게루 로드 끝에 있는 시장의 입구이기도 하고 박물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다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800m 정도 거리에 이 요괴 캐릭터 그 브론즈 조형물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00m 거리를 보기 위해서 처음에 몇십만 명인데 지금은 거의 한때 제일 많이 올 때는 그 300만, 400만 명이 이 캐릭터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영덕도 대게를 먹으려고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미즈키 시게루로도 왔다 가신 분들은 적어도 1박 2일, 2박 3일을 다 정주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있는 캐릭터 내지는 콘텐츠 아니면 관광 관련된 공간들을 구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미즈키 시게루 사카이 미나토시에 가면요 자동차가 이 눈 모양 있잖아요. 빨간 하얀 거에 빨간 점 이게 이제 미즈키 시게루의 요괴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기도 한데 이 눈 모양으로 택시에 택시를 지칭하는 그 표지를 만든다거나 버스라든지 기차에 전부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도시 전체가 하나의 요괴 도시 같은 느낌을 좀 살리는 그런 컨셉으로 관광 도시를 구축을 했고 마침 이 미즈키 시게루가 만든 만화가 드라마로도 또 만들어지면서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런 조형물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저도 여기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뭐 사카이 미나토시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도 나눠봤는데 굉장히 저희가 이제 좀 그 착안하고 또 본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콩에 가면 스타거리라고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홍콩의 영화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홍콩의 영화 배우들이 들어가는 이제 그
그 스타거리가 있는데 그 스타거리에 착안을 해서 또 만화 스타거리라는 걸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콩의 유명한 만화들을 가지고 이런 캐릭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여기 갔다 왔었는데 요즘 또 사진 찍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사람들이 셀카 찍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홍콩 만화 스타거리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왕 이런 조형물을 만들고 미즈키 시게루 로드카를 만든다고 한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프랑스에는 앙굴렘이라고 하는 것이 만화 도시로 유명한데요.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 영덕하고 좀 규모 정도 면에서 보면 좀 비슷한데 여기가 완전 만화의 도시라 국립 만화 이미지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다음. 도시 곳곳의 건물에 이렇게 만화의 한 장면을 또 유럽의 만화들은 굉장히 예술적인 만화들이 많기 때문에 만화의 한 장면이 거의 뭐 회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앨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런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게 앙굴렘 만화 축제인데요. 해마다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한 4박 5일 정도 여는데요. 저도 여기 한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여기가 그 만화 축제를 할 때 전 세계에서 한 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숙소를 못 잡아서 저희도 그때 숙소를 못 잡아가지고요. 한 1시간 정도 KTX 떼제베죠. 떼제베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이 기간 중에는 아예 왜 인구 4만 도시에 숙소라 그래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 KTX로 1시간 내 거리에까지도 경제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축제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 축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만화 축제뿐만 아니라 이런 만화 축제를 하고 만화 도시를 만드니까 만화 학교가 들어오고 또 만화와 관련된 다양한 그 공간들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작가들이 들어와서 작품을 하고 연중 행사가 열리고 만화 도서관이 있고 서점이 있고 하는 그런 식의 만화 산업이 융성화된 그런 도시로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앙굴렘이고 아까 봤던 사카이 미나토시입니다. 네, 다음. 그래서 영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려서 길게 말씀을 좀 짧게 이제 정리를 하려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에 좀 더 보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문산호 같은 경우가 제가 공간을 가봤더니 너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캐릭터를 우리 학도병들 그때 참전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된 우리가 장살이 잊혀진 전쟁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좀 내용이 스토리텔링이 좀 많이 아쉬워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고증하고 하는 웹툰이나 만화 같은 것들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은 좀 실행하기는 좀 아직 여의치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문산호 관련된 이야기를 좀 웹툰으로 한번 제가 제대로 좀 제작해서 오랫동안 좀 사랑받는 이야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인기 있는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들이 좀 반영된 곳으로 새롭게 좀 리뉴얼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다음. 네,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호버트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결국 저희가 조금 아쉽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쉽게 됐던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콘텐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진행될 때도 제가 좀 말씀을 사실 좀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우선 콘텐츠가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먼저 나오고 방송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성공이 검증이 되고 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 또 영덕이 올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좀 아쉽겠지만 콘텐츠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 잘 관리가 되고 또 그것이 좀 만들어져서
방송이 되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관리가 제대로 됐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미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부위가 우위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테마파크하고 지금 바다문학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저희 관련된 이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서울에도 와서 저랑 같이 이렇게 현장에도 다녀보고 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파격적이고 좀 더 획기적인 예산이 편성되거나 아니면 국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만드는 것까지야, 건물을 만들고 짓고 하는 거야 저희가 이미 예산도 편성돼 있고 이미 또 진행도 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일단락됐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제 여기에 왔을 때 이것이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적어도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 갔을 때 그 담당자분도 얘기를 하시는데 한 4년마다 한 번씩 공간별로 이렇게 리뉴얼도 한다고 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운영 인력이 거의 한 4, 5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적어도 우리는 한 20, 30명의 운영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감당하기가 거의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마 예산이 입장 수입이 많아져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간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근데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업데이트해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비라든지 또 민간 기업들의 좀 유치를 통해서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이제 일반 기업들하고 또 콜라보를 해서 그 기업에서 이 공간을 채워주는 형태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TF랄까요? 이런 조직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지금 국내에서 자체적으로만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수도권에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좀 기업들하고의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국비를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좀 대책을 좀 세워서 기왕 만들어지는 거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또 중장기적인 운영 계획과 발전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지난번에 다 했던 얘기라서 좀 넘어가고요. 네, 샘플로 우리가 모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들인데요. 적어도 이제 이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공간들 이렇게 만들어서 물론 수익을 배분하거나 이제 이런 방식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마 까투리 같은 경우는 경북 혼진에서 안동의 이야기잖아요. 안동의 권정상 선생님이 만든 동화에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경북 혼진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도 하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영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북 혼진에는 오래전부터 자문도 많이 해오고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또 기업의 지사도 또 내서 해본 적도 있고 또 경주에 있는 경주 웹툰 캠퍼스에 제가 이제 또 자문위원으로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또 경북 혼진의 담당자들하고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원장 포함해서. 그래서 이 경북 혼진하고 저는 영덕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나 바다문학관 아니면 등등 문산호라든가 관련된 콘텐츠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운영하고 발전해 가는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의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한테도 이야기는 해놨는데 올 겨울에 한번 만나기로는 했었는데요. 영덕에도 한번 와주십사 말씀도 드렸고 저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그리고 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도깨비 캡처를 제가 만들고 있는 도깨비 캡처를 이제 활용한 일량마을의 콘텐츠 만드는 것도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영덕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만들고 있는 도깨비 캡처한 작품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일량마을의 팔령친 도깨비 전설과 이제 결합을 하겠다는 게 제 의도인데 최근에 이런 제 이 도깨비 캡처에 또 투자를 해보겠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분들이 한 몇 분 이렇게 기업들이 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영덕에서 당장은 뭐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이 작품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또 일량마을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좀 한번 좀 뭐 엮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나머지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콘텐츠들이 영덕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함께 좀 고민하고 또 영덕 발전 연구회에서 좀 많은 힘을 좀 실어주고 계신데요. 또 우리 또 군에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역할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다 더 진일보된 좀 더 발전된 그런 결과물을 좀 낳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종강 수업이 있는 날이고 해서 현장에 줌으로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김 교수님 가시지 마시고 잠깐 계시고 목소리 네네. 들을까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김경수 교수님이 제가 보기에 아직도 40대이신 것 같은데 50입니다. 활동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만화 웹툰 이 학계를 대표해 가지고 산업계하고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국제 만화가 대회 한국대회 시행위원장 이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덕의 자랑스러운 웹툰 작가 우리 김병수 교수님에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웹툰을 가지고 영덕 한번 발전시켜 보십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지금 망에 계시나요? 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원래 우리 토론은 다 모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오늘 발표에 대해서 좀 토론 좀 하시고 다시 의정 활동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예결산 중인데 제가 또 우리 영덕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김병수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많이 듣고 영덕군의 정말 이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점이 더 많은 것을 배워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교육 발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 그때 강구의 학부형님들께서도 이제 이 웹툰 이 학교를 강구 정보고등학교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애니메이션 그 학교가 캠퍼스가 웹툰 캠퍼스가 경북에는 경주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강구 정보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전체 3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 2, 3학년이 34명이 된다는 것은 한 학년에 12명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구 정보고등학교를 한 반으로 이렇게 캠퍼스를 만들어서 이 웹툰, 애니메이션 이런 쪽으로 좀 같이 연결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영덕군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랑 바다문학관 이 관계를 이제 우리가 하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영덕군의 공무원들도 다른 데 가서 직접 이제 또 보시고 그러셨는데
아마 이게 아마 우리 이제 김병수 교수님께서 많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덕군에 조금 전에도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덕군의 자랑스러운 콘텐츠 이제 그 박사 이제 그 김병수 교수님이신데요. 정말 이 영덕군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하셨고 발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앞으로 이게 웹툰이요. 대한민국이 웹툰의 강대국이랍니다. 네. 그리고 웹툰 시장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영덕군이 제대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잠깐만.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 때 교수님께서 우리 영덕군의 교육과 그리고 또 웹툰, 애니메이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크게 관심을 갖고 정말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도 스테이지 머무는 곳이라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아마 이 이제 김병수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영덕군의 학생들 위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줍시다 하는 그러면 우리 영덕에서도 힘껏 또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얘기 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분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네. 네, 답변하신 내용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저도 뭐 항상 그 영덕 발전 연구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오늘 사실 조금 부끄럽게도 뭐 제가 뭐 해온 일들을 조금 말씀드린 이유가 네. 어떻든지 간에 제가 이제 제가 뭐 박사학위도 원래 이제 끝났고 이제 학교도 이제 안정적으로 옮기고 해서 이제 좀 뭐 제 주변이 조금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겨울부터 네. 저기 우리 김은희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영덕에 뭐 강구정보고등학교에 뭔가를 좀 교육적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그 콘텐츠와 관련돼서 좀 뭔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런 네트워크와 뭐 인맥과 여러 가지 그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영덕에다가 조금 투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역시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제가 그동안에 연구해왔던 화두의 뭐 종착점이기도 하고 또 영덕에 예전에 이제 그 행사하면서 이렇게 대학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한 200명 데려갔었거든요. 네. 영덕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여기서 뭔가 좀 행사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 3, 4에서 우리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태풍 지나고 나서 그거 했었는데 뭐 어떻든 간에 좋은 저기 지형적인 지리적인 또 여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뭐 의원님 포함해서 군수님 포함해서 하여튼 오늘 저 영덕에 계신 우리 권태수 선생님 등등 해서 많은 그 김인영 교수님 김영일 교수님 등등 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는데 제가 미력한 힘이나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 영덕 대게 축제 할 때 홍보 용지에 팜플렛에 덕이 대장이 그려져 있어요. 네. 굉장히 예쁘기도 하지만 영덕군의 이미지를 확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게 이번에 참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좀 살아가는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이제 종강 수업을 하러 가야 돼서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끝나고 바로 와서 다시 좀 접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어전 활동으로 다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치시고 우리 종합 토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우리 지금 우황수 단장님이십니다. 울산 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 지원단에 계시고요. 단장님으로 수고하시는데 지금 이제 울산 지역에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수소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총괄하시는
선생님이 같습니다. 뭐 수소 산업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발표를 들어보면 우리 동해안 영덕도 앞으로 그 에너지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항수 단장님. 네, 네. 예, 단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제가 그럼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 자료 보이십니까? 네, 저입니다. 예, 저는 울산 테크노파크의 에너지 기술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이제 영덕 사람은 아니고 그 강원도인데 꼭 그 울산 내려오거나 강원도 올라갈 때는 중간에 영덕을 거치고 갑니다. 그래서 영덕에 대한 그 기억도 사실 남다르고 오늘 저에게 부탁한 것은 아마 울산 지역에서 수소 산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동해안 쪽에 영덕하고 어떤 그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 아마 그런 면에서 외부의 초청자로 제가 아마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발표를 울산 지역에서 어떻게 수소 산업을 육성하게 되는지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동해안 그 강원, 경북, 울산에서 해오름 동맹에서 이걸 동해안 그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그 개최를 하는데요.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시멘트, 그리고 경북에서는 철강, 그리고 울산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이 이렇게 있는데 다 에너지 다소비원입니다. 그리고 그 강원도에서 나는 에너지는 뭐 석탄하고 최근에 이제 LNG 인수기지가 있고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원자력, 울진과 이제 월성이 원자력이 많이 있고 울산은 이제 석유화학과 울산 자체 원자력은 없지만 인근에 월성과 고리 쪽에 원자력이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원을 동해안 쪽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산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국은 화석연료라는 것은 이제는 그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퇴출돼야 될 이제 에너지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결국은 화석연료가 편하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지만 CO2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됐죠. 그래서 울산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가 시작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울산이었는데 62년도에 이제 석유화학 그 에너지 공장이 대한석유공사가 설립되고 67년에 자동차, 74년도에 중공업 조선소가 설립되면서 이 3대 주력 산업이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석연료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 산업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CO2 배출량을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총량으로 볼 때는 당연히 중국, 미국이 가장 많지만 1인당 배출량으로 볼 땐 한국이 세계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위주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제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전남이 CO2 배출량이 제일 많은데 여기가 광양제철과 여수 석유화학단지 그리고 충남은 당진의 현대제철과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죠. 그리고 3위가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 이제 포스코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4위가 울산입니다. 울산은 면적이 적고 도 단위보다는 면적도 적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당 배출량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면적당 배출량으로 봤을 때도 울산이 제일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울산은 전 세계적으로 CO2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시와 1인당 배출량으로 볼 때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울산의 산업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에너지를 바꿔야 되냐 하는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기후 변화 협약을 통해서 지구의 온난화와 생태계를 우리가 보존해야지만 인류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출 주도형 산업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는 휴대폰도 못 팔고 자동차,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 반도체까지도 지금 못하게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대명제가 있고,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과 국가가 다 ESG 경영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지방정부도 ESG 경영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ESG 경영이 빨리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탄소 시대에서는 에너지를 바꿀 때 가령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고 천연가스로 바꿀 때는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탄소 시대에서 수소로 갈 때는 이때는 에너지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함유되어 있는 에너지는 단순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환한다고 하지만은 탄소에서 수소가, 즉 탄소가 하나도 없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할 때는 이것은 큰 변형이고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보면 이제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Y가 치환될 때는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은, 이것은 컨버전,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의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낼 때는 이때는 화학 변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 시대에서 수소 시대로 갈 때는 에너지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걸로 봐서 세계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측 물질을 저는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CO2고 두 번째가 하이드로젠인데요. 이 탄소 화석 시대 때는 이 화석을 연료화시키면서 에너지를 얻고 배출되는 것이 CO2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CO2를 배출하지 말아야 되니까 CO2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수소 중심의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화석연료에서도 오고 원자력에서도 오고 재생에너지에 의한 수전에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CO2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 그리고 CO2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거나 저장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나라와 지자체와 국가가 바로 전 세계의 기술과 경제 패권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어떻게 생산하냐에 따라서 요즘 수소를 하지 않는 시도가 없고 하지 않는 모르는 이제 지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는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얻는 것을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 블루 수소는 화석연료에서 발생되는 CO2를 포집해서 처리할 때 이제 블루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린 수소는 물 분해를 해서 탄소가 전혀 없는 물을 분해했을 때 얻는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핑크 수소는 이제 원자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소인데, 원자력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식입니다. 원자력 전기를 이용해서 수전을 하는 방식과 원자력에서 발생되는 고온에 의해서 물을 바로 직접 분해해서 얻는 수소의 방식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소에도 그래서 수소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앞으로 CO2도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CO2도 사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CO2 배출량에 따라서 이 탄소세와 탄소 국경세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국가 간에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수산업을 먼저 시작을 했는가? 울산은 1960년에 인구 6만밖에 없는 정말 열악한 이제 농어촌이었죠. 그때 인구 6만밖에 안 되는 때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자동차, 조선, 화학 산업이 3대 주력 산업으로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학과 자동차, 조선이 우리나라 5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키고 부흥시켰는데 이제는 화석연료 시대로 가면서 이 산업 자체가 다 위기를 빠지게 됐습니다. 자동차도 내연기관이 없어져야 되고 선박도 친환경 자율 선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쓰는 것이 기존에는 벙커시라든지 이런 아주 중진류 같은 오일을 썼었는데 이제는 이걸 사용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석유화학 단지는 바로 화석 연료를 가져와서 정제를 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산업이니까 이 산업이 다 위기가 와요. 그래서 이 산업을 제대로 전환하지 못하면은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럼 에너지를 바꿔주자. 그래서 에너지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이 산업을 다 지속시킬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됐고 이 산업을 수소로 이제 끌고 가자고 이제 해서 이때는 이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농업이 델타였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강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 살고 농업이 발전되고 사람이 있다 보니까 기술과 문화와 예술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세계 4대 문명도 이쪽에서 시작을 했었고 이 삼각주, 강 하구에 비옥한 땅인 것을 우리가 삼각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울산은 이 태화강을 중심으로 주력 산업을 꼭지점을 연결하면 여기가 현대자동차 영포동이고 여기가 조선소인 전화동입니다. 그리고 이 석유화학 단지가 울산 석유화학 단지, 원산 석유화학 단지를 연결하면은 그 히라버의 델타 모양이 딱 됩니다. 이 삼각주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이름을 주력 산업의 델타라고 붙였고 이것을 지속적인 산업을 갖춰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바꿔보자 해서 이때 바꿔줘서 지속적인 산업이 될 때 뉴델타라는 우리가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산업 정책 이름을 뉴델타라고 해서 한번 바꿔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이라는 말을 여기다 붙였고 이거를 한 12년 전에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이 석유화학 단지 안에서 중동산 원유를 가져오던 것을 바다 위에다가 해양 플랜트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인수를 하고 여기서 수소 개질을 해서 수소를 얻고 발전소도 여기다가 하고 부유식 해상 풍력의 전기도 여기다 와서 변전소를 얻쳐놓는 거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해서 원자력 발전에 전기를 여기 썼습니다. 그럼 육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육지에다가 수소와 천연가스를 공급합니다. 그럼 여기 남는 탄소,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메탄이니까 거기서 수소를 빼내고 남은 CO2를 가지고 이것을 석유화학 단지에서 바로 다시 휘발유를 만듭니다. 이것은 예전에 70년대에 모빌에서 이미 완성된 기술이고 국내에서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CO2가 석유화학 원료가 되고 휘발유까지 만들고 나중에 고분자 소재까지 만듭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수소는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차에다 충전하고 전력을 발생해서 남는 전기는 ESS를 통해서 전기차에다 충전하면은 내연기관이 전혀 안 보이죠. 그리고 친환경차인 수소차와 전기차가 보이니까 자동차 산업을 바꿀 수가 있고 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유조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인도나 베트남도 다 만들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LNG라든지 해상풍력,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원자력 SMR이라든지 그리고 항공모함, 우주항공 산업까지 중공업이 진출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 보면 이제 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일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가스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화학산업이 되고 이제는 석유화학 단지라는 말이 없어지고 하이드로젠 컴플렉스, CO2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울산은 3대 주력 산업을 수소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산업을 지속하면서도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먼저 일고 가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에 의해서 완성된 것을 산업화시키기 위해 이것을 이름을 우리가 뉴딜이라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 정책인 뉴델타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산업 정책을 펼쳐보자. 이것은 그 지역에 맞는 산업 정책을 저는 펼칠 수 있다고 보고요. 영덕 같은 경우는 영덕에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산업과 또 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고 그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연구해 보니까 1960년도에만 해도 6만이었는데 70년대부터 90년 말까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매년 인구가 5만 내지 많게는 10만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증가죠. 이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산업이 있어야지 인구가 모여들고 또 이 지역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젊은이가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산업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감을 지자체에서 갖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의 수단은 이제 볼 때 여기까지 드론까지 왔는데 나중은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려요. 저는 1인용 운송 수단인 아이언맨의 수트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 이동하기 쉽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손 붙잡고 날아가면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경제라든지 산업은 사실은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이 자율주행차라든지 드론 같은 경우 올 때는 이거는 외부에 차고지에 놔두고 차를 갖다 놓고 하면은 자기 소유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공유경찰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개인 거라는 게 필요 없다 해서 우버 택시라든지 에어비앤비가 바로 공유경찰학자들의 산물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과 본능을 너무 절제하고 억제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반증하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기술과 우리가 어떤 예술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인간의 본능과 욕심에 우리가 조금 더 충실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장표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인류가 에너지를 바꾼 것은 몇 번은 안 됩니다. 나무에서 석탄, 그리고 이제 오일을 쓰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30년밖에 안 된 천연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CO2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탄화수소 화합물인 하이드로카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지금 천연가스를 써도 CO2 총량은 많으니까 이제는 탈탄소 시대인 에너지인 수소로 가자 그래서 지금 수소 시대를 가고 있고, 이걸 보면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산업혁명은 기술이 발전돼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바뀔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석탄에서 증기기관이 그다음에 영국 중심의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석유에서 독일과 미국 중심의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석유 에너지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고 고분자 물질까지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 천연가스와 지금 수소까지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화수소 화합물인 화석연료 시대하고 수소 시대는 엄격한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때 수소 시대를 갈 때는 수소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연료전지라는 장치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제조 장치가 필요한 건데 이때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새로운 에너지가 등장할 뿐만 아니고 그 에너지를 최적화시킬 장치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미국 중심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저는 아시아로 오는데 이 아시아 중심에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지금 독립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받는 것을 오히려 전 유럽이 수소 배관을 통해서 지금 깔고 있습니다. 수소 배관을 통해서 전 유럽이 에너지를 지금 서로 자립을 80%까지 오히려 올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50년까지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뭔가 하면 EHB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피안 하이드로젠 백본이라고 해서 유럽의 20개국이 수소 배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입니다. 북해에서 나오는 풍력을 전기를 가지고 수제를 해서 이 배관망을 통해서 전 유럽에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동해안하고 울산을 포함해서 동해안 쪽에서 유리한 것이 바로 에너지 벨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벨트라는 것이 그리드화 시키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의 전력망은 노란색으로 잘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수소 배관을 전국에 깔아서 수소하고 전력망을 물리는 겁니다. 영덕에도 지금 풍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데요. 이 전력망의 일렉트릭 그리드와 그 다음에 수소 배관을 에너지 로드로 가해서 이 합성어를 만들어서 이스퀘어 그로드라는 말을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석유화단지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울산, 여수, 대산에서 부생수소를 배관 안에 집어넣고 계질수소인 LNG 인수기지 있죠. 삼척, 통영, 평택, 인천 네 군데 인수기지에서 수소 계질해가지고 수소 배관 안에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국내 태양광 풍력은 한국전력에다가 전력망에 물리고 전력이 남을 때 수전해를 해서 바로 생성된 수소를 수소 배관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배관 안에 있던 수소를 피크 타임 때 빼다가 연료전지 발전해서 전력망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자력 수소까지 집어넣고 이 전력과 수소를 연결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것을 ESS에다가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수소를 통해서 배관 안에다 수소를 넣고 이것을 한국형 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할 때 이 배관 안에 이 정도 조건으로 깔면은 수소가 1,400톤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 20개 정도를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예비 전력을 20 내지 30%를 끌고 가는데 5% 정도만 하면은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이 다했을 때 그걸 폐기시켜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에너지 자립과 독립과 안보를 갖추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이 바로 이런 한국형 ESS 수소 배관과 전력망을 물리는 겁니다. 이것은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도 이 배관과 전력 그리드에 물리면 다 사용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CO2 전용 이제 공장이 이제 설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O2가 이제는 원유처럼 수입 에너지 원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갖고 휘발유도 만들고 이런 플라스틱까지 만들 수 있는 전용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실은 CO2를 많이 공급하고 취급할 수 있는 지역이면 가능하고 이제는 수소는 물만 있으면 이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에너지 부국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꼭 부자 나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파장률 시기 때는. 그래서 기술과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치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걸 이제 가상적으로 바다 위에다 어떻게 그럼 현실화시킬 건가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여기서 이제 수소 천연가스를 계질하고 전력 변전을 하고 그다음에 CO2를 전환해 가지고 휘발유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액화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이제 해양 플랜트를 이렇게 이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풍력과 원자력 발전을 다른 6기가와트를 바다 위에서 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수전의 장치에다 공급하고 전지 발전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그리고 CCU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와 CO2를 해서 일산화탄소의 석유하고 원료를 만들고 수소를 생산해서 다시 연료전지 발전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와 스팀 리폼이라고 그러죠. 물을 반응시켜가지고 수소를 또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6기가와트를 우리가 재생에너지와 그 다음에 수소를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바다 위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풍력이 좋은 이제 동해안 쪽에 영덕이라든지 울산 같은 쪽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중에, 그럼 울산이 수소를 가지고 어떤 산업을 시작했는가 하면 최초로 이제 국내에서 수소 타운을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소 연료증지 실증화 센터를 우리가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지하의 수소 배관을 석유화단지에서 끌고 와서 실증을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대자동차와 두산의 연료증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게 연료증지를 이제 실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울산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석유화단지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가지고 마음껏 R&D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이제는 화석연료에서 나온 수소보다는 재생연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야 되니까 우리가 오히려 동해안 쪽에 있는 지역에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과 이제 연구기관들, 대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산업부 산업을 통해서 장치와 시설을 구축해 놓고 기업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태양광을 1메가를 가지고 발전해서 수전해를 하고, 이 수전해한 수소를 모았다가 연료전지 발전하고, 이 전력을 한국전력망에 물리는 P2G, 즉 파워 투 그리드의 실증 사업을 또 저희가 울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울산의 원자력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이라 해서 앞으로 원전 해체와 원자력 쪽에 관련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력 양성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가 이제 현실화시키려면 이제 산업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분야 중에 수소 지게차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울산 지역에서 산업단지에서 실증을 하고 있고, 이제는 지게차가 디젤이나 전기차보다는 수소를 통해서 하면은 작업량도 훨씬 길고 작업 시간도 길고 수소 충전 시간도 짧아서 전기차 세대면 수소차 한 대, 수소 지게차 한 대 정도면 충분히 커버하거든요. 그리고 무이용 반차, 그리고 여기에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 이동식 충전소, 그리고 수소로 운항되는 친환경 선박인 수소 선박을 실증을 하고 있고, 이 선박에 충전할 선박용 충전소를 저희가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말까지 하면 우리가 실증 사업을 해서 이제 시제품이 나오고 이게 상업화되는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은 또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급하고 실증은 아마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동해안에서 부산에서부터 이제 강릉까지 열차가 운행이 될 텐데, 앞으로 지역 간에 이제 그 광역 전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역 간 이제 연결하는 트램이 아마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트램 사업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내년 7월경부터 해가지고 현대 로템에서 만든 수소 전기 트램을 실증 사업을 해서 운항을 하고 24년부터 지역의 1, 2선 노선에 이 트램을 이제 우리가 적용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사업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고 여기에 버스와 트럭 이제 메가 충전소를 구축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모빌리티의 상당 부분을 수소로 운영될 수 있는 모빌리티를 구축하고, 그리고 주거용이나 상업용, 공공용 쪽에 연료전지 발전해서 전기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공장의 수소 배관을 연결해서 생산된 수소차를 충전해서 출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타에 1,872억 예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에 수소차가 연산 50만 대를 우리가 구축하려면 대기업만 해서는 안 되고 중소기업들이 소재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클러스터 단지를 구축해 가지고 기업들이 입주하고 부품과 소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단지를 만들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 지역이 이제 자생하고 지역이 유지하고 인구를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제가 화학을 했기 때문에 이 케큘러라는 사람이 벤젠골이 분자 구조식을 할 때 왼쪽이 구조일까 오른쪽이 구조일까를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난로 옆에서 잠을 졸다가 뱀이 두 마리가 꼬여 있는 것을 보고 이 둘의 구조가 서로 공명관계에 있구나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노력한 사람이 그 신이 내려준 저는 도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노력이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분은 다니엘 캐너먼이라는 사람은 행동경제학을 한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특이한 이론을 낸 거죠. 원래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분은 심리학적인 것을 적용해가지고 샤넬백 같이 재료비는 얼마 안 들지만 가치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생각과 발상과 또 창의적인 접근이 지자체마다의 어떤 특색이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마다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리고 그 지역의 인재를 충분히 풀을 가동해가지고 또 전문가분들도 이제 초청을 하고 영입을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구성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사실 다른 쪽하고 중복이 돼서 많은 시간을 할애는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인데 오늘 정말 다른 일정에 저도 쫓기고 그래서 오늘 30분 정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또 밖으로 나가셔야 되나요? 예, 제가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 제가 30분만 한다고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요. 질문은 제가 받아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팀들도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10분만 쉬다 하겠습니다.